여기 중국계 조직 때문에 완전히 괴멸당해버린 미국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마을은 끝이라며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던 순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등장하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피비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자면 저희 마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만큼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지옥 같은 일을 떠올리고 싶지도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도 않아 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에서 살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찰나의 유혹에 빠져 악마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 마을 사람들은 한국 덕분에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단 저희 마을은 거의 시골과 다름없는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구불구불 흘러가는 완만한 강처럼 흘러갔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웬 동양인 무리들이 저희 마을에 떼거지로 몰려든 뒤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기에 마을에 찾아온 동양인들을 환대해 주었지만 순진하게만 보였던 동양인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새로운 작전 기지를 찾는 무자비한 약물 관련 중국인 조직원들이었고 법적인 감시를 피해 한적한 저희 마을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며 이곳 시골 마을의 빈곤과 시골 특유의 단조로움을 해결해 주겠다며 저희를 유혹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실제로 저희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거액의 임금을 주며 정체불명의 심부름도 시키는 등 마을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중국인들이 온 이후부터 저희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부유해졌지만 결국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를 얻은 만큼 끔찍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진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점점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거든요. 중국인들은 저희에게 대도시로 약물을 배달하는 일 같은 위험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약물 유통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기를 강요했는데요. 솔직히 저희는 어렴풋이 중국인들이 질 나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돈에 눈이 멀어 애써 모른 척 해왔고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을 사람들은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가담한 불법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중국인들은 마을 주민들의 집이나 가게에 약물을 숨겨놓으며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불법 약물 소지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역으로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중국인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했고 또 악랄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인들이 본색을 드러낸 이후 마을은 급속도로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한때 농작물로 가득해서 녹색빛을 띠었던 들판은 이제 약물 제조를 위한 숨겨진 장소가 되었고 마을의 생명줄과 다름없었던 강은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버렸죠. 그러던 중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대표작격인 프랭크 아저씨가 중국계 조직원들의 협조를 거부하더니 이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프랭크 아저씨가 보복을 당한 이후 더 이상 중국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다며 이제는 악의 무리로부터 맞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마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마을에는 패배감과 무력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거나 중국인들의 노예로 남아 무기력하게 각종 위험한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야말로 마을은 중국인들이 정착한 이후로 급격하게 망해갔죠. 그때 나타난 게 바로 한국인 킴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영어가 그렇게 유창한 편도 아니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는 툭툭대는 기질이 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랭크 아저씨가 실종이 되기 전까지는 매우 친하게 지냈고 프랭크 아저씨는 늘 킴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각별하게 생각했기에 저도 자연스레 킴 할아버지를 살갑게 대하곤 했죠. 프랭크 아저씨가 킴 할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프랭크 아저씨는 미 해병대 출신으로 자신의 아버지 또한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이력이 있는 군인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그런데 킴 할아버지는 그렇게나 용맹했기로 유명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프랭크 아저씨는 자신의 아버지께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군대라고 들었다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들에게는 절대로 덤비면 안 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군은 전투력뿐만 아니라 군사전술의 귀재였다며 당시에 가장 과학적인 전술과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미국 군조차 한국군에 비한다면 그저 오합지졸일 뿐이었다고 들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국군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킴 할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죠. 킴 할아버지가 저희 마을에서 인사를 하며 지내는 사람은 저와 프랭크 아저씨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마을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킴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봤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프랭크 아저씨가 요즘 통 보이지 않는다며 프랭크 아저씨의 행방을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워낙 존재감이 없기도 하고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서 살고 있어서 중국인들의 횡포에서 비껴나갈 수 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프랭크 아저씨의 최후에 대해 말한다면 괜히 연로한 할아버지를 끌어들이는 셈이었기에 매우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자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들어 마을이 흉흉하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생기가 보이지 않던데 역시 중국인들과 관련이 있는 거니? 나는 그들이 마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인으로서 중국인들이 3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쯤은 알고 있단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한국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침략을 해왔고 최근의 침략은 한국 전쟁 때의 중공군으로서의 참전이었지. 또한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중국인들이 대거 이주한 이후부터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한국의 조상님들은 그러한 중국의 침략을 전부 이겨냈고 나 또한 중국의 횡포에 맞서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할아버지의 흐리멍덩했던 눈빛은 순간적으로 총명함으로 반짝였고 저는 그의 뭔가를 꿰뚫고 있는 것 같은 눈빛에 압도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프랭크 아저씨는 지금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며 울먹였죠. 자신의 거의 유일한 친구와 다름없었던 프랭크 아저씨의 소식에 킴 할아버지의 눈빛은 일순간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할아버지는 이내 침착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침략자들을 격퇴해왔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침략자를 무찌를 수 있는지에 대한 DNA가 유전자 속에 새겨졌다고 말해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을을 침략한 야만인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자신이 중국인들을 전부 처리해주겠다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마을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던 킴 할아버지가 이렇게나 마을에 소속감을 갖고 속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했다니 저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속마음에 깜짝 놀랐는데요. 또한 킴 할아버지는 아직 프랭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속전속결로 움직임으로써 마을을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내일 당장 신뢰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오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거동조차 불편해하시는 할아버지 한 명이 그렇게나 극악무도한 중국인 조직원들을 격퇴하겠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할아버지의 강력한 눈빛은 한치의 불신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저는 마을 사람들 중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약물 중독으로 집안 자체가 몰락해버린 교사부터 강제로 약물 운반책을 맡게 되어 당장 오늘 잡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자동차 수리공까지 저희 집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큰 실망을 하며 야유를 하더군요. 도대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노인네를 어떻게 믿고 우리의 운명을 걸라는 거야? 그는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 노인네, 저번에 보니까 다리도 심하게 저는 것 같던데 걷지도 못하는 늙은이가 우리를 통솔하겠다고? 나는 이번 회의에서 빠지겠어. 하지만 킴 할아버지가 입을 떼는 순간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고 내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맞서 싸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전승으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죠. 나는 그러한 내 조국의 역사를 통해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나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어떻게 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준다면 나는 한국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 마을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인 침략자들을 격퇴할 것입니다. 킴 할아버지는 영어 발음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진중한 목소리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을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진정되자 할아버지는 다시금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내가 겪은 베트콩들과 중국놈들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조력자를 매수한 뒤 상황에 돌입하는 것부터 겉만 봤을 때는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불완전하게 연대하고 있어서 작은 균열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도 그렇죠. 베트콩들은 늘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 연합군에게 대항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동료들까지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비겁했거든요. 한국군은 이러한 베트콩들의 특징을 간파해서 맞춤 전략을 짰고 결국 우리는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경찰도 다른 마을 사람들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들 중 몇 명을 매수했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중국인들은 바퀴벌레와 같아서 한 번에 소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둘씩 기어나온 뒤 다시 엄청난 번식력으로 마을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잔챙이 몇 명만을 잡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의 지형 및 자연에 대해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일단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교란 작전을 사용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일련의 거짓 단서와 잘못된 정보를 조작하여 이곳 마을에 대한 미군의 약물 관련 범죄자 소탕 작전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마을 곳곳에 스피커를 심어놓고 밤마다 녹음된 병력 이동 소리를 재생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작전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불안을 일으키고 결코 오지 않을 공격에 대비하느라 진이 빠지게 하며 서로 간의 불신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할 거라고 했죠. 작전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 조직원들은 요즘 통 잠을 못 자는지 낯빛이 어두웠고 내부 분열이라도 났는지 이들끼리 싸우는 소리는 마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 보물이 있다는 거짓 소문을 냈거든요. 중국인들은 매우 탐욕스러워서 혼란한 와중에도 보물을 찾기 위해 저희가 흘린 거짓 정보를 덥석 물었는데요. 그들은 순순히 마을 뒤편의 산기슭으로 올라와 주었고 보물이 묻혀 있다는 곳을 파기 시작했지만 그 보물은 당연히 저희의 미끼였습니다. 중국인 조직원들이 할아버지가 특수 제작한 상자를 염과 동시에 섬광탄이 번쩍하며 터졌고 그들은 잠시 동안 시력을 완전히 잃고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그 틈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는 그들의 몸에 GPS 칩을 발사하여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할아버지는 역시나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상자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얼굴을 전부 촬영했고 상자에 묻은 그들의 지문조차 전부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GPS 위치를 비롯한 모든 정보들을 미군 측에 제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의 경찰들은 이미 중국 조직과 결탁한 상태라고 판단하셨고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킴 할아버지의 판단은 적중했죠. 지문과 얼굴을 인식한 결과 가짜 보물을 찾으러 왔던 중국인 조직원들은 현재 현상 수배 중인 조직원들임이 파악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GPS 칩이 내장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의 비밀 기지나 약물이 저장되어 있는 본거지 그리고 자신들의 거래처까지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야말로 킴 할아버지의 놀랄만한 전략과 카리스마 있는 지시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 덕분에 일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한 미군 약물 전담팀은 출동을 허가했고 정말 순식간에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시골 마을의 군대까지 동원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할아버지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증거 수집은 도저히 출동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수준이었고 그렇게 저희 마을에는 정말로 소탕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나 보기 어렵다는 미군이지만 이들이 저희 편으로서 등장했을 때는 매우 든든했어요. 미군은 GPS에 기록된 중국인 조직원들의 동선을 전부 기록했고 이내 한꺼번에 급습함으로써 이들을 일망타진해버렸거든요. 중국인들은 킴 할아버지의 기만 작전으로 인해 이미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내부 분열까지 심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미군의 전문적인 솜씨에 완전히 격퇴되었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 전문 벌레 방역업체가 나온 것처럼 중국계 조직은 순식간에 씨가 말라버렸고 킴 할아버지의 말처럼 번식이라는 것을 할 틈도 주지 않은 덕분에 저희는 드디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다행히도 중국인들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범죄에 가담한 인원들은 정상 참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몇몇 마을 주민들과 경찰들은 중국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고 이들은 전부 줄줄이 소시지로 묶여 들어갔죠. 그야말로
저희는 한국인 킴 할아버지 덕분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점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프랭크 아저씨는 중국인들의 아지트에서 고문을 이겨내며 아직 살아있었던 건데요. 그들은 프랭크 아저씨가 마을 대표라는 이유로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신들의 편으로 돌아서라며 회유하고 있었고, 결국 아저씨는 이번 작전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킴 할아버지는 저희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할아버지만 보면 공손히 인사하고 몇몇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께 경례를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질색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뿌듯해 하시곤 했는데요. 뭐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다친 다리도 베트남전에서 총을 맞은 동료 부대원을 구조하다가 총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할아버지는 겉만 무뚝뚝할 뿐 속은 그 누구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역시나 프랭크 아저씨의 말처럼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